안녕. 자, 우리 비문화 아방가르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나로 되어 있는 복합 갈래인데 두 이제 아방가르드의 개념하고 비디오 아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방가르드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지문이에요.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죠. 통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하지만 현대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거랑 좀 차이점이 생기냐면 요거랑 차이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아름다움 대신에 추함을 다루기도 하고 만족감 대신에 불쾌감을 다루기도 하고 고상한 소재가 아닌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즉 현대예술은 기존 예술의 통념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예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 아닌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이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아방가르드다.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나타난 예술 용어. 즉, 이 아방가르드 용어의 유래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그러면 요게 포인트인 거야. 새로운 길 개척. 그래서 현대예술이 기존 예술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낸 예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모습에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을 아방가르드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유래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개척해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두 번째 문단.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집단의 종교적인 목적 혹은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고 종교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분제도에 의해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형식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닌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되게 안 좋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반면 근대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 인식에서 근대 이후의 예술 인식은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사람들의 인식에서 저항하면서 나타난 예술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인상주의도 나오고 인상주의도 처음부터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비평가들에게 얘들아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새로운 예술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교유의 영역으로 독립시키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당대 미학적 기준의 여러분 즉 근대 이후의 미학적 기준의 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 하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생기는 거야. 어떤 한계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 그 비평가들의 입장을 계속 추구하고 그 입장을 얘들아 따라가려고 하는 종속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자,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게 되었고 새로운 예술 기준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새로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러면 그치 앞에 나아가서 저항하고 새로운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의의가 생겨났다. 이게 아방가르드가 탄생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도 근대 이전의 예술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대 이후의 예술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반발해서 나타난 게 아방가르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정리 다시 하면 근대 이전, 근대 이후,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에 대한 반박 인식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 새로운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예술가의 정의,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보는 예술가의 정의. 그래서 이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시로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 당대의 미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치 근대 여러분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분 인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병기나 자전거 바퀴나 일상적인 소재를 여러분 오브제처럼 창작에 활용을 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고 하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마구마구 활용하는 게 이 아방가르드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착용을 해요. 왜 새로운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 기준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특징.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이러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통념이 뭐야 얘들아? 당대 미학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가와 그 관객의 경계를 파괴했다. 이게 다섯 번째. 자,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방가르드가 이 예술계에 이런 역할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방가르드의 운동을 쇠퇴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왜 쇠퇴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봐봐.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을 하다가 여러분 이 전통과 관습에 다시 종속되어 새로움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새로움을 추구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 새로움 추구를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움을 다시 또 추구하게 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또 그 본질을 상실했다라는 건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운동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고 하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그러니까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그 본질은 후대의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여러분 예술 사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나지문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나지문은 아까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한번 봐보자.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의 예술의 영향으로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인 거예요. 이게 비디오 아트의 정의기는 한데 왜 비디오 아트가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러면 그 영향받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경험을 했잖아.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는 혁신이니까. 자, 이러면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는 혁신이 바로 아방가르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술의 사조, 그래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이러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비디오 아트는 대중매체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중매체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일상적인 요소들을 활용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6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디오 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자,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복음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특정 계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대중문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대중들은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대중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수동적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왜냐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여러분 이 영상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즉 능동적인 존재로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능동적, 적극적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랑 새로운 표현 방식, 이 새로운 표현 방식이 뭐야? 요거지. 요거.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 관람객의 상호소통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 설치 비디오로 나뉘는데, 비디오 영상은 첫 번째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이미지, 아무런 여러분 영상이 뜨지 않는 그 화면, 그 자체에 어떤 여러분 이미지나 비판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랑 결합해서 제작한 설치물로,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다음 페이지 갈게요. 텔레비전의 일반 소통적인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TV를 이렇게 막 쌓아요. 그 쌓아서 여러분 이 TV가 TV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영상에서 다른 역할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TV가 보여주는 여러분 그냥 일방적 수용적인 여러분 이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 대중의 그 태도에 수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얘들아 수동적인 모습들을 그거를 비판하게 만들어내는 요소인 거죠. 또한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도록 변화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해서 막 누르면 이렇게 관람객이 보고서 막 눌러보는 것도 있고, 관람객이 지나가면 영상이 달라지는 그런 예술 형태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즉 여러분 기존의 거에 대해서, 기존의 문화에 대한 여러분 문화에 대한 저항, 새로운 인식,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다. 이는 관람객의 역할이 단순한 감상자, 즉 아까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이러면 완성의 주체, 즉 우리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다. 즉 여러분 단순히 관람객이 보는 존재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비디오 아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예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박남준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술가, 비디오 아트, 우리나라의 설치 예술가, 비디오 아트,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방가르드에서 아까 변기나 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여러분 그림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술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기, 이러면 샘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 형태들도 예시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디오 아트는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도 여러분 기존의 것에 비판 의식을 많이 담고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